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오늘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 겨울은 중산층에게도 혹독하기만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난방비 인상폭은 50%가 넘었고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기요금 역시 16%나 올랐습니다. 가스비 폭탄에 전기료까지 큰 폭으로 올라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될 서민들의 시름 깊어져만 가는데요. 당정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차후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때 전기 노선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양양국제공항, 최근에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살펴보니까 개항 이후에 최다 38만 4,642명.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플라이강원, 양양공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이번 논란의 원인 또 해결책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이강원의 출범 배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의 개항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황 전 의원님, 네. 지난 2002년에 국책 사업으로 지금도 큰 예산이지만 당시에 3,567억 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양양공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명, 공항 직원이 100명이니까 직원 수보다 적었는데 그럼에도 강원도가 어떻게 해서든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려 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양양공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기억을 좀 되살아 보면요. 예. 그 당시에 SOC 사업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속초, 고성, 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작고하신 정재철 의장님이라는 큰 정치인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 양양공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 같아서는 지금 같아서는 사실 그런 식의 사업 추진이 굉장히 좀 난망한데 그래도 큰 정치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여건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통 체계의 3축을 얘기하다 보면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이렇게 세 3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 이제 항공의 한 축인 우리 비행 교통이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강원도로 직접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쪽에서 있는 김포라든지 인천에서 바로 동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신속한 국내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다각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어쨌든 뭐 모두가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생겨서 운항 노선이 늘면 이용객, 관광객이 늘 것이다. 이런 논의 끝에 플라이강원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사실 황 의원이 배경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본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네. 그 말하자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공항이 있고 외국에서 올 때 직접 올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한동안 이제 이 대북 관련 북한이라든가 혹은 러시아라든가 이 북쪽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제 그런 게 정권마다 굉장히 강조를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서 이걸 이제 발전을 시켜 왔던 것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 부흥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잘 안 된 이유가 지금 제 생각에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인구가 문제가 인구 숫자가 너무 작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의 어떤 관계, 수도권에서 어떤 손님이 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게 우리나라 육상 교통이 너무 그동안에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확충되고 양양 고속도로 생겨나고 또 KTX 생겨나고 또 미시령 도로도 생기고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양양에 와서 양양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뭐 삼척이라든가 속초라든가 강릉으로 동해안권으로 가든가 아니면 관광지로 가든가 이런 건데 이게 집에서 차를 몰고 또는 대중교통을 타고 직접 오는 것보다 더 나을 게 없어진 것이죠. 예.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뭐 제주도라든가 또 뭐 대구도 한번 시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여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노선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양양공항이 가지고 있던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쪽 노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공항의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카운터 블로우는 뭐였냐면 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중첩돼서 이어져 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게 취항한 지 3개월 만에 그랬었죠. 닥쳐오다 보니까 또 신생 항공사다 보니까 타격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황 이대로라면은 항공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급기야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거점 공항을 양양에서 인천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하는데 황 전 의원님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당시에?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리고 예. 사실은 한 회사의 운영이 이렇게 바닥까지 갔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플라이 강원이 한 500여 명의 주주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식이 백지가 되는 상태, 깡통이 되는 그렇죠. 상태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중에 뭐 제1대 주주는 이제 주원석 대표고 2대 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2대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모기지를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아마 3월 주총 때 이 부분이 안건으로 좀 제시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강원도를 모기지로 하고 있는 항공사가 성공리에 잘 활성화돼야만이 그 목표한 바대로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또 강원 전체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모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예. 이거는 강원도로서도 굉장히 좀 참담한 그런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거점공항으로 인천 얘기가 나오는 게 도민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어차피 사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자기 투자금이 이제 날아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전 뭐 할 수 있고 무슨 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뭐 아닐 테고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뭐 추진돼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는 것이고. 네. 한편으로는 또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측면 물론 있는데 들으면서 약간 블러핑의 성격이 있지 않나 우리 노름용어로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그 지원을 네. 계속 받기 위해서 조금 우리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 잘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라. 네. 그런 압박의 의미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강원도에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황 전 의원, 일각에서는 플레이 강원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네. 협약 이행담보로 제출한 40억 원, 이 네. 보증보험을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담보로 인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도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 예. 꾸준히 부어왔던 보험을 깨고 예. 뭐 적금을 깨고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런데 한 회사가 뭐 이런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보험을 좀 깨달라 뭐 이런 예. 얘기가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강원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오늘 프로를 위해서 강원도 관계자와 좀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해봤는데 말씀을 예. 들어봤는데 이거는 강원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어쨌든 지난 17일 날 양양에서 이 플라이 강원과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또 어쨌든 양양군수가 모여서 예. 이런 현안 대책 논의를 했고 곧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이 예. 다른 형태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쨌든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강원도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이 재정적인 지원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재정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네. 제가 기억하기에 12월 달에는 일부 월급 그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금 못했다 이런 보도도 꽤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제가 팔로우업을 다 못했지만은 이제 워낙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일단 하여간 우선 당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좀 유동성을 풀어달라 하는 의미. 아까 그 보험금을 적금 깨고 보험 깰 상황이 된 거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자본 잠수 상태가 지속이 되고 또는 그 비행기 그 대수도 확보를 다 못했다 그러죠. 5달을 해야 되는데 3대밖에 계속 못한 상태인데 예. 뭐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잘못하면은 뭐 항공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선 얘기는 이제 재정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국민 기업을 사기업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 최소한에 그치고 그다음에 가장 뭐랄까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은 돈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강원도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면허 취득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지원을 한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144억 원을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 민간 기업을 위해서 과도한 혈세를 쓰는 게 이게 돈을 자꾸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양자가 다 일리가 있죠. 예.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아주 적절하게 잘 써야 될 책임은 도지사나 또 도정 당국자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기왕 그래도 강원도를 모기지로 한 항공사다 보니까 이 항공사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가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뭐 도하고 항공사하고 일종의 밀당이 좀 오고 가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런 밀당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지금의 이런 플라이 강원의 어려움이 그 본인들의 여러 가지 뭐 운영상의 차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강원도가 조금은 더 좀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야만이 플라이 강원이 정말 강원도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항공사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어쨌든 뭐 재정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강원도 입장 김진태 지사 역시도 플라이 강원의 자구 체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전국 평균 지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전임 도정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 강원도 중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14억으로 지원했다 몇 년 동안. 아주 그 재정이 빠듯한 강원도 입장에서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지역 항공사를 키우는데 114억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성과는 안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우려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저는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뭐 이런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이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공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무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입장에서는 너무 도만 쳐다보지 말고 자구책도 좀 내라. 열심히 좀 사기업이니까 사기업으로서 충분하게 활동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 말하자면 뭐 좀 자식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뒤에 붙이신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제 수화물 센터를 만든다든가 혹은 뭐 활주로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인프라 사업에는 아낌없이 제가 그 인터뷰하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거기에는 아낌없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원 우리는 할 마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좀 앞에서 좀 잘해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좀 사업을 좀 잘해줘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줘라. 자구책을 어쨌든지 간에 플라이 강원에서 내놔야 될 텐데 황 전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자구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버스를 예를 들면은 이제 오지 노선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승객이 많이 없는데 그것을 그래도 운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오지 노선 버스 운행을 위해서 버스 회사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에 있는 공항도 똑같이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이 강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출발할 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좀 많이 줬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아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항공운항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더 좀 지켜봐주고 좀 밀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전국이 끝나가면서 이제 취향 지역도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탑승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영 자체가 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플라이 강원의 주주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모펀드가 제2주주이기 때문에 사실 사모펀드가 이런 대주주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타산이 빠릅니다. 그런 사모펀드를 주원석 대표가 또 잘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쨌거나 플라이 강원이 강원도 모기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항공운항 승인도 받았고 재정 지원도 받아서 첫 출발을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플라이 강원도는
강원도의 항공사다 예. 이런 입장을 또 주주들에게 좀 잘 설명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핵심은 추가 지원을 해달라. 네. 이것과 추가 지원은 안 된다. 이것 사이에 이제 옥신각신인 것 이게 이제 같은데. 재정 얘기만 해서 그런데 예. 그 말하자면 예컨대 이제 원래 이 저 양양공항은 인바운드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관광객 유치하고 말이죠. 이제 그게 조금 뭐랄까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활성화됐다는 전제, 된다는 전제 그런 것이 사실 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예컨대 그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관광객 증진 방안이죠. 그런 것들을 도해서 항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같이 예. 노력을 해본다든가 예. 뭐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 기업이니까 물론 면허 취득 시랑 강원도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네. 어렵다 보면은 지역을 옮기거나 네. 황 전 의원님 사명을 바꾸거나 뭐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황 전 의원님? 일단은 먹이지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잘 되고 있었다면 그런 주주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대 주주인 어떤 최대 주주인 주원석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예. 어쨌든 강원도를 모기지로 활성화시킬 테니 조금 더 강원도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플라이 강원이 항공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게 항공을 매개체로 해서 굉장히 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TCC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원석 대표가 이런 코로나 전국을 끝내면서 외국의 관광객들을 그 저가 항공을 통해서 유치하고 그것을 강원도 경제,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목표 의식이 이제 좀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성공적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 면면을 보면 플라이 강원 입장에서는 강원도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강원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해야 되니까 플라이 강원이 필요한 상황.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데 먼저 교수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우선 첫 번째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38만 명인데 하루에 1,000명 넘게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28명하고는 정말 큰 대비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 빡빡하게 짜여 있는 다른 경쟁사들, 더 큰 경쟁사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예컨대 아시아나 코로나 겪으면서 인수합병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다른 항공사들도 굉장히 어렵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제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찬스다. 오히려 그걸 버티고 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찬스가 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그동안에 강원도가 뭐 올림픽 기간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획도 만들고 했던 것,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뭐 여러 가지 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터놓고 사기업과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노하우 또는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도 큰 좀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양양공항이 멈춰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넓은 면적의 시설이 유령화되고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양양뿐만 아니라 속초, 고성 또 인근의 강릉에도 굉장한 타격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체들이 이런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이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만큼은 좀 튼튼하게 좀 뒷배경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전 플라이 강원 영양고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분 생각과 바람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네, 저는 뭐 거위와 닭. 거위와 닭이요? 예, 거위와 닭. 네, 이게 플라이 강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네. 아니면 계륵이 될지 예,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의 예.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황전 의원님. 그래서 좀 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 오늘은 좀 동요를 하나 불러볼까 합니다.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동요를요. 이게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노래는 잘 해주실까요? 못합니다만. 예. 떴다 비행기 중간 생략하고 예. 우리 비행기. 그러니까 플라이 강원이 우리 강원도의 비행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라이 강원 측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강원도 이름을 달고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 정말 진한 바람을 거기다 담으셨네요. 팬이 생기겠어요, 황전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떴다 강원 비행기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플라이 강원하고 강원도 서로 필요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재정난과 혈세 낭비 등의 이유로 헤어질 위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과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측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위태로운 동행, 행동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황영철 전 의원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월 1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